영재 공부 가이딩 더 기프티드 차일드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제일 뒷부분에 나와 있는 스테파니 톨란이라는 공동저자죠. 여류 시인인데, 그러니까 영재의 어머니죠.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고지능 영재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라는 형태로 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아이죠. RJ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스테파니 톨란이고요. RJ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제이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이슨의 어머니와 글을 쓴 스테파니 톨란도 서로 아는 이웃이겠죠. 그래서 두 가족이 이 아이들의 영재성을 처음 발견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개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페이지 수가 그렇게 아주 두껍진 않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좀 이상하다. 스테파니 톨란이 학교에 가서 말하자면 임시교사 자원봉사를 합니다. 4학년 정도 되는 학급에 가서 아이들을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이분이 시인이니까 국어 시간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시를 쓰는 방법이랄지 시 어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클래스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톨란이 깜짝 놀라는 거죠. RJ가 하는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명히 초등학교 4, 5학년이면 RJ보다 3년, 4년 위의 아이들인데, 자기 아들이 아주 쉽게 쓰는, 그리고 아주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RJ가 자기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는 소위 스쿨 사이콜로지스트가 배치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점검을 했겠죠. 그랬더니 내가 평가하기에는 이 아이가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다. 좀 더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 가서 전문 심리학자를 만나서 평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재밌게 읽었는데,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불안한 거죠. 아니, 아이가 혹시나 지능지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한 비정상적인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통상적으로는 검사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들을 때까지 기간을 둬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달 미국에서 지능검사 실시한 부모가 거기서 받은 피드백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재평가 자문을 구해서 2시간 정도 자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검사가 끝나고 나서요, 리포트가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30-40페이지에 달해요. 아주 빽빽한 글씨로 이제 평가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내용은 사실은 제가 늘상 설명을 드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걸 다 문서로 작성하다 보니 뭐 일주일, 2주일의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사실 이걸 기다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기간이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스테파니 톨란이 그런 얘기 써요. 이 아이가 정상이고 그냥 머리가 좀 좋은 거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장면이 잠깐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게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스쿨 사이콜로지스트들은 이제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어느 정도 지수가 높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돼 있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절절하게 느끼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적당한 학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과정, 교사들과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비교적 톨란의 아들 그 RJ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학교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친구인 제이슨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어요. 제이슨은 RJ보다 훨씬 더 높은 지능지수로 평가되었는데, 학교에서 평가를 받았더니 RJ보다 훨씬 낮은 지수로 평가되어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능 검사가 평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최고의 기준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조절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것들 때문에 학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아무래도 톨란의 이제 공개 서한은 자기 아들 RJ에 대한 얘기 위주로 되어 있지만, 제이슨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의 적응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절절하게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지를 보다
실감 있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톨란은 그 이후에 SENG 협회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기고를 해서 제가 그 사람이 고지능아를 치타와 대비해서 쓴 기고문을 이제 번역해서 우리 카페에 올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활동들 지금도 지속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고 다른 앞의 내용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정말 영재 교육에 있어서 뭐 바이블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일 책 말미에 적혀져 있는 스테파니 톨란의 공개 서한은 읽기도 재밌고 그리고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의미에서 꼭 한번 일독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